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최근 일본판 뉴스위크에 올라온 칼럼인데요. 제목은 양극화 하향으로 커지는 일본 이상사태, 사실 거의 무세에도 시달리는 중산층입니다. 일본의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른바 하향식임을 지적한 내용인데요. 거의 세금을 내지 않는 중산층들이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에 누리꾼들이 들고 일어났군요. 칼럼을 비판하는 뜨거운 반응 함께 보시죠. 통크신 구독, 좋아요. 요즘 빈부 격차 문제나 분배 정책이 화제가 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바이든 정권이 부유층 과세의 강화를 밝혔고, 일본에서도 기시다 총리가 금융소득 과세의 강화를 언급했다가 보류를 표명했다. 부자 과세 강화는 양극화 축소와 세수 증가로 이어질까? 미국은 치열한 경쟁 사회이며 경쟁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많은 부를 얻는다. 소득세도 일본만큼 누진 과세는 아니기 때문에 미국은 고액 소득자의 경우 수중에 남는 돈이 많다. 미국 경제가 호조를 보이면서 감세가 여러 차례 실시됐고 많은 부유층이 혜택을 받다. 덧붙여 미국에서는 주식 투자가 활발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 주가가 오르면 이들의 자산은 단번에 증가한다. 최근 미국의 주가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부터 부유층의 자산도 증가하고 있어 상위 1%의 부유층이 보유한 자산액은 전미 자산의 3할을 넘었다. 10년 전에는 이 비율이 29%였으므로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에는 자산 1000억엔 이상의 초부유층이 358명 있으며 2위 중국 142명, 3위 독일 66명을 압도한다. 덧붙여 일본엔 15명밖에 없어 미국의 20분의 1 이하다. 50억엔 이상의 부유층도 미국은 약 9만 명, 일본 3,000명이므로 30분의 1이다. 미국이 빈부 격차가 큰 건 분명하지만 가진 사람이 한층 더 풍부해진다는 상방향 격차다. 일본의 경우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누진 과세가 되어 창업이 그다지 활발하지 않은 것 등 때문에 여러 나라와 같은 초부유층은 태어나기 어렵다. 본래 일본은 그다지 빈부 격차가 크지 않았으며 실제로 10년 전에는 1억 모두 중산층이라고 불렸다. 하지만 최근 비정규 노동자를 중심으로 임금의 저하가 현저하고 빈곤자가 증가한다는 하방향 격차가 현저해지고 있다. 일본의 소득세는 원래 중산층의 친화적인 구조로 상당한 공제가 적용되고 있다. 연수입 400만엔의 셀러리맨의 현실의 소득세율은 1.8% 정도밖에 안 돼 사실상의 무세에 가깝다. 다른 나라들과는 상황이 다르다. 하지만 일본 경제의 침체가 현저함에 따라 이 정도의 세제 우대가 있어도 일본 중산층의 생활은 괴로운 것이 현실이다. 일본의 경우 부유층 또는 초부유층이 적기 때문에 과세를 강화해도 세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가 적다. 그리고 우대받고 있는 중산층 이하는 생활이 어렵고 부담을 늘릴 수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이다. 기시다 정권은 한때 임금 인상 정책의 재원으로서 금융소득 과세 강화를 밝히고 있었지만 보류를 결정했다. 효과를 별로 전망할 수 없는 것이나 주식을 가진 중산층을 대상으로 증세가 되어버리는 것이 그 이유다. 미국에서는 부유층에 대한 과세 강화가 유력한 재원이 될 수 있지만 일본의 경우 큰 효과는 전망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일본의 최우선 과제는 임금 하락 억제와 빈곤자 구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선진국 중 최하위를 지속하고 있는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 임금과 재분배의 자원을 끄집어낼 필요가 있다. 소득세만 거둔다는 건 잘못된 것 아닌가? 거의 무세라니 듣기는 좋지만 그 밖에도 주민세, 사회보험료, 연금 등 모두 20% 정도 징수하고 있다. 즉 거의 무세를 말하면서 다른 명목으로 급여에서 강제적으로 세금보다 많은 액수가 공제되고 있는 것이다. 거의 무세인데 괴로워하는 중산층이란 말에는 위화감밖에 없다. 일본은 세금의 종류가 많다. 집을 가지면 고정자산세, 차에도 매년 세금,
뿐만 아니라 구입시와 차량 검사 시에도 낸다. 그 밖에 휘발유세, 주세, 담배세, 시민세, 사회보험을 비롯한 연금 등 월급이 오르지 않고 차감되는 것은 늘어만 간다. 세금보다 사회보험료가 더 부담이 크다고 생각해요. 소득세는 더 저렴할 수도 있지만 지방세는 더 비쌉니다. 사회보험, 연금도 별도로 지불하고 소비세에 자동차세, 고정자산세 등 급여의 대부분을 행정에 착취당하고 있죠. 소득세만 말하는 이 기사는 아닙니다. 일본의 중산층에게 거의 무세금, 일본의 평균 연봉은 단 430만입니다. 여기서 세금 등을 빼면 330만 정도, 여기에서 소비세로 10%, 나아가 NHK와 자동차 관련 세금 등 어디가 무세금이죠? 소득세만 내면 되는 세제가 아니에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유류세와 같은 이중과세나 소비세는 중산층이나 그 아래층의 생활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세금이다. 이번에 자민당이 내세운 것이 국민 모두의 급여 증가, 그러나 소득세나 요양보험 등도 동반해서 올리려 하고 있다. 총 지급액이 올라도 실수령액은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이 현상을 억제하려면 소비세율을 내리고 이중과세도 철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파견 노동자는 파견처 기업이 지불하는 파견료에서 소비세가 공제되고 또 한 번 소득세가 공제된다. 이중으로 세금을 지불하고도 대우를 못 받는 상태다. 그러니 생활은 어려워지고 아이 따윈 만들 수 없지. 임금 인상이라고 하는데 기본급이 인상되어도 다른 모든 수당을 줄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밖에 되지 않아. 임금 인상이라니 뭐야? 세금이 너무 많고 휘발유에는 2중 3중으로 뽑는다. 생산성을 높인다고 하지만 노동자에게 돌아오는 것도 없는데 생산성은 높아지지 않아. 여러 가지를 바꾸지 않으면 일본 끝장이야. 소득세율이 낮아도 실제 소득이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 생활 수준을 낮출 수밖에 없다. 소비를 늘릴 수 없으니 생활은 고달프게 느껴진다. 임금이 오르지 않으니 물가가 오르면 더 힘들어진다. 법인의 저축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게 일본의 문제다. 버블 붕괴로 급히 대출을 회수하는 걸 보고 법인이 저축으로 치닫게 된다. 대출 회수 규제와 대기업의 저축 규제를 세트로 해야 호전될 수 있다. 이 기사엔 함정이 있습니다. 타국에서는 세금으로 징수하는 사회보험료를 일본에서는 세금과 분리해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상의 세금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는 중산층에서도 15%로 아무리 소득세가 1.8%여도 합하면 결코 적은 부담이라 할 수 없습니다. 금융과세의 대상이 부유층이라고 하는 것은 틀렸다. 보통의 셀러리맨도 다수 주식거래에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거래이익 1,000만 이상 같은 규정을 두지 않으면 오히려 봉급 생활자를 괴롭히게 된다. 그런 것보다는 손해금을 일부러 발생시켜 법인세 지불을 하지 않는 소프트뱅크나 일본에서는 창고업과 같은 아마존 같은 회사로부터 확실한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 정비를 해주었으면 한다. 돌쇠 한마디. 국민의 소득이 오르지 않는데 굳건히 걷어가는 세금에 뿔이 났군요. 아베노믹스의 처참한 실패를 목도하면서도 도로 자민당인 그들 자업자득이죠.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오직하게, 만인처럼 화끈하게.